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곡 Here's to You. 이 노래는 니콜라와 바르톨로메오라는 두 이탈리아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음악이다. 니콜라와 바르톨로메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1920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에 위치한 한 신발 공장. 회계 주인과 급여 수송원이 직원들의 월급이 담긴 현금 가방을 공장 안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들. 권총으로 회계 주인과 급여 수송원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16,000달러가 들어있던 가방을 강탈해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1분 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ood evening. We have arrested two suspects in the shoe factory case near Bridgewater. 담당 검사 프레드릭 카츠만은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한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이탈리아 이민자로 한 사람은 구도수선거 니콜라 사코였고 또 한 사람은 생선장수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였다. 프레드릭 카츠만 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훔치고 탈원하다가 범행 현장과 가까운 브리지워터 근처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훔친 돈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후 조사 결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코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의 총알과 피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총알이 일치하였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모자가 사코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포 당시 사코와 반제티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이들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범인일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또 있었다. Yeah, I'm sure they were there. I'm sure both of them did this.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사코와 반제티가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것이다. 하지만 I am innocent. Right. It's not as though we committed any crimes. 사코와 반제티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들은 단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범행 장소 근처를 지나갔을 뿐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런데 So, can you tell me, did you actually see the criminals? I couldn't see them clearly. He had a mustache. I'm sure it was he. It's too small. Then try it on again, please. Try it on again.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범인을 보았다고 주장했던 증인들의 증언들은 모호했고 번복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검사 측이 사코의 것이라고 주장한 모자는 정작 사코가 착용했을 때 맞지 않았다. 게다가 피살자의 몸에서 나온 총알이 사코의 권총에서 발사된 게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는 프로파일러의 진술이 나오면서 사코와 반제티가 진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범인으로 몰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차 재판에서 두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사코와 반제티를 석방하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심지어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월스트리트에서는 폭탄 테러까지 일어났다. 그러던 중 1925년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타났다. 노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첼레스티노 마데이로스란 죄수는 자신이 속한 조 모렐리 갱단 조직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은 자동차에 숨어 있었고 조 모렐리와 일당들이 총격을 가해 현금 가방을 강탈했다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6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이 반증들을 모두 기각했고 1927년 4월 사코와 반제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20세기 마녀 재판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파리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이를 막기 위해 탱크까지 출동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판결을 항의하기 위해 동맹 파업이 벌어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 상품이 판매되는 가게와 영화관이 공격당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이사도라 덩컨 등 당대의 명망가들도 사코와 반제티를 위해 정의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전 세계 시민들이 사코와 반제티의 사형을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사코와 반제티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일까? 그렇게 된 이유에는 당시 미국의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은 초토화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부를 챙겼다. 하지만 이 부는 상류층과 중산층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었고 가난한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전쟁 후 물가는 전쟁 전의 2배로 치솟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자 미국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는 높아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 세계 1차 대전 때보다 훨씬 많은 60만 명 이상이 희생되자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흉흉해졌다. 그러던 1919년 6월 2일 한밤중에 미국 동부의 한 8개 도시의 여러 주택이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미국 법무장관 미첼 파머의 집도 그중 하나였는데 수사 결과 폭탄 테러 사건은 무정부주의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당시 미국에는 정부에 대한 환멸을 느낀 노동자들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 혁명가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탄 테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법무장관 미첼 파머는 파머의 습격이라 불리는 카드를 꺼내는데, 그것은 바로 무정부주의 조직 그루포 아우토노모를 소탕하는 것이다. 그러던 1920년 4월 15일 브레인트리에 위치한 신발 공장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파머는 무정부주의자 중 누군가를 살인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마침 살인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무정부주의 조직 그루포 아우토노모에 소속된 사코와 반제티였던 것이다. You're anarchists. That's why you committed crimes? Are yours. If you decide to stand with these anarchists, then you're betraying your own country.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 웹스터 세이어는 두 사람에게 사건과 무관한 이념에 대한 유도 신문을 던졌고 배심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애국주의를 강조해 불리한 분위기로 몰아갔다. 결국 1927년 8월 사코와 반제티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전기 의자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들의 사망 소식에 사코와 반제티의 시신 안치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추도객이 줄을 이었고 경찰의 곤봉과 군합발에 짓밟히면서도 사람들은 장례식 행진을 이어간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코와 반제티를 기리기 위해 오페라,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 노래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처형된 지 50년 뒤인 1977년 We admit that the sacrifice of Sacco and Vanzetti was unfair.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듀카키스는 사코와 반제티의 무고를 인정하면서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념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사코와 반제티. 그의 진실은 규명되었지만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기록되어 미국 재판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았다.